절대쌍교, 고룡 원저, 제28장. 28. 비밀 통로. 소어에게는 수시로 농담을 잘하는 버릇이 있었다. 그러나 그가 나무를 두드리며 한 말은 그저 무의미한 농담만은 아니었다. 그는 이 나무 속이 비어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 한 것이었다. 그는 물론 누가 자신의 말에 대답하리라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렇다. 그 나무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러나 나무 껍질이 돌연 열리는 것이 아닌가. 소호아는 깜짝 놀라 즉시 뒤로 5, 6장쯤 날아갔다. 한편 녹색 치마의 여인은 놀란 나머지 꿇어앉은 그대로 움직이지도 못했다. 나무 속은 비어 있었다. 소호아는 나무 속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외쳤다. 누가 안에 있는가? 사람인지 귀신인지 어서 나와라. 소호아는 한 걸음 한 걸음 나무 앞으로 다가섰다. 녹색 치마의 여인이 떨리는 소리로 가로막았다. 들어가지 마. 안에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니. 두려울 게 어디 있어? 이런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정말 무서운 것이 있다면 왜 나오질 못하지? 그럼 내가 들어가겠어? 막상 그런 물음을 받자 소호아도 잠시 망설여졌다. 들어가야지. 헛기침을 몇 번 하고 큰 소리로 입을 열었다. 물론 들어가야지. 이곳이 유일한 단서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알아봐야지. 향기로운 냄새가 서서히 코끝에 풍겨왔다. 오향을 묻힌 닭을 솥에 삶는 그런 향긋한 냄새였다. 소호하는 냄새를 맡자 군침이 저절로 돌았다. 이 속에 필시 사람이 있을 것이야. 귀신은 닭을 먹지 못할 테니. 또 요괴가 닭을 먹는다 해도 구워서 먹진 않으니. 사람이라면 두려울 것도 없지. 그가 하는 말은 녹색 치마의 여인이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기도 했지만 사실은 자신이 더욱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북돋우는 말이었다. 녹색 치마의 여인이 떨리는 소리로 말했다. 정말 들어가겠다면 각별히 조심해. 물론 조심해야죠. 무슨 일을 하건 난 항상 조심해왔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오늘날까지 살아있겠소? 그는 나무 밑에서 돌을 하나 주워 굴 속으로 던졌다. 툭 하는 소리가 울려 나왔다. 그다지 깊지도 않은데. 과연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군. 소호아는 다시 가슴을 펴면서 용기를 냈다. 여기서 기다려요. 내가 들어가 볼 테니. 안 돼, 안 돼. 나 혼자만 밖에 남게 하다니. 난 두려워. 나도 같이 들어갈 테야. 내 옆에 있어야 마음을 놓을 수가 있지. 아, 여자 역시 여자군. 좋아요. 같이 들어가요. 하지만 내 곁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 채찍으로도 날 쫓아버리진 못할 거야. 그들은 나무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그곳은 매우 좁았고 그리 깊지는 않았다. 녹색 치마의 여인은 소호아에게 몸을 기대며 떨리는 소리로 말했다. 이상한데 여기에도 사람이 없잖아. 나무 속 굴의 주위는 불과 5자였다. 사람을 감출 만한 곳도 없을 넓이였다. 만져보니 놀랍게도 사방이 강철로 만들어져 있었다. 마치 철로 만든 통 같았다. 소호아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이상한데 달걀 향기가 어디서 풍겼을까? 그 향기는 이 밑에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들이 서 있는 곳이 갑자기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녹색 치마의 여인은 소호아의 품속에 안긴 채 떨리는 소리로 속삭이듯 말했다. 이게 웬일이지? 우린 어떡하지? 두려워 마시오. 무엇이 두렵다고 그래요? 어떻게 되는가 구경이나 해봅시다. 두 사람의 몸은 계속 밑으로 내려갔다. 사방은 어둡고 마치 통 속에 들어있는 느낌이었다. 녹색 치마의 여인은 소호아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고 물기에 젖어 있었다. 사람을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여자가 간이 이토록 조그맣게 변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소호아의 생각은 달랐다. 여인아, 여자는 역시 여자야. 철통은 드디어 멈추었다. 앞으로 문이 열리며 광선이 비쳐 들어왔다.
닭고기의 향기도 더욱 짙어졌다. 소어는 몸을 엎드려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는 하나의 길이 있었고 그 양벽은 정밀하게 조각된 석벽으로 쌓여 있었다. 벽에는 등롱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소어가 중얼거렸다. 자식, 이런 곳에다 화려하게도 치장해놨군. 이때 처참한 비명소리가 나면서 그 문이 다시 닫혔다. 그러더니 속에 철통이 내려가는지 기계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녹색 치마 여인의 처참한 비명소리가 부단히 흘러나왔다. 부울, 사람 살려, 사람 살려요. 부울. 당황한 소어와는 허둥지둥 달려가 손을 내밀어 문을 열려고 했다. 그러나 그 문은 꼼짝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았다. 오직 녹색 치마 여인의 다급하고 처절한 울부짖음만이 계속 들려올 뿐이었다. 부울, 나를 태워 죽인다. 부탁이오, 살려줘. 뜨거워. 처절한 소리는 소어아를 더욱 다급하게 만들었고 소어아의 온몸에는 식은 땀이 흥건히 고였다. 그는 온 힘을 다하여 문을 열어보았다. 그러나 그 문 역시 철강으로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전력을 다해도 소용이 없었다. 녹색 치마 여인의 처참한 비명소리만이 그의 귓속을 후벼 팠으며 그 소리는 점점 작아져 갔다. 난 견디지 못하겠어. 부탁이야, 날 빨리 죽게 해. 제발. 점차 소리가 작아지더니 급기야 조용해져 버렸다. 소어하는 손을 놓고 넋을 잃은 채 우두커니 서 있었다. 녹색 치마의 여인은 철통 속에서 그대로 타 죽어버린 모양이었다. 그 여자는 비록 악독하게 헝과신군과 심경홍을 죽였고 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지만 한때 모든 것을 그에게 의지했었다. 그런데 이렇게 끝장이 나버리다니. 그녀가 사람을 잘못 택했다. 잘못 택했어. 소어와의 눈은 축축이 젖어들었다. 그는 돌연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너 이 괴물 들어라. 내가 누구든 간에 잘 들어라. 너는 나를 놀라게 할 수 없다. 더구나 날 죽일 수도 없어. 그러나 난 꼭 너를 죽일 테다. 그러나 그의 쩌렁쩌렁한 목소리만 메아리쳐 되돌아올 뿐이었다. 소어하는 이를 갈면서 큰 걸음으로 다시 안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땅속의 복도는 그리 길지 않았다. 맨 끝에 다시 하나의 문이 보였다. 문에는 인물과 화초가 조각되어 있었다. 소어하는 손을 내밀어 가만히 문을 열어보았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소어와의 생각은 결코 자기는 죽지 않는다는 확신뿐이었다. 그가 죽어야 했다면 방금 녹색 치마의 여인과 함께 타 죽어야 했다. 그러나 이 지하도의 주인은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놓은 것이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해결되지 않는 생각이 많으면 더욱 괴로워질 뿐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였다. 문 뒤로 하나의 청당이 나왔다. 창문이 없는 것 외에는 여느 부잣집 화청과 별다른 것이 없었다. 그러나 청 내에도 여전히 사람은 없었다. 소어하는 가만히 중얼거렸다. 여기의 주인은 상당한 괴물인 듯한데 매우 사치를 좋아하는구나. 그의 중얼거림은 목소리에 의해 끊어지고 말았다. 뭘 그리 두리번거리고 있는가? 그 남자의 말소리는 매우 느렸고 부드러웠다. 얼핏 여자 목소리 같은 느낌도 들었다. 소어하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도대체 누구이며 어디에 있느냐? 말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너는 날 볼 수 없지만 난 너를 볼 수 있지. 소어하는 사람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하나의 문을 찾아냈다. 그는 걸어가 그 문을 열었다. 또 하나의 화청이 나타났다. 그 청당의 중앙에는 탁자가 한 개 놓여 있었고 그 위에 하늘색의 큰 그릇이 놓여 있었다. 오향달걀 향기는 바로 그 속에서 풍긴 것이었다. 그릇 안에는 붉게 요리된 닭이 김을 모락모락 피우며 식욕을 돋우고 있었다. 조금 전에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강어. 그 닭은 연하게 요리되었네. 자네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야. 너
내가 어찌 나의 이름을 알고 있느냐? 이곳의 주인은 세상 일을 모르는 게 없어. 도대체 날 어쩌자는 거냐? 내 놈은 참 간이 크구나. 여기까지 와서 함부로 떠들다니. 정말 너의 간이 크다면 그 닭을 먹어봐라.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소호와는 탁자 위에 닭을 바라보았다. 닭은 과연 향기롭고 먹음직스럽게 보였지만 그것을 먹은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 수 없었다. 죽을까? 졸도할까? 미쳐버릴까? 그러나 반대로 닭을 먹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될까? 굶어 죽겠지. 내가 못 먹을 줄 알았느냐? 그리고는 성큼성큼 걸어가 닭을 집어먹기 시작했다. 좋아. 넌 과연 간이 크구나. 소호하는 바지에다 손에 묻은 기름을 쓱쓱 문질러 닦아가며 재빨리 먹어치웠다. 내가 무엇이 두려워 피하겠느냐? 내가 사람이 아니라도 좋다. 이 닭에 독이 있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날 죽이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꼭 이렇게 귀찮게 닭을 먹일 것까진 없지 않느냐? 부드러운 말소리가 다시 조용히 들려왔다. 넌 그 닭에 독이 없는 것으로 아느냐? 소호와는 껄껄 웃었다. 그렇다면 닭 속에 독이 있다는 말인가? 넌 알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귀찮은 일도 굳이 마다하지 않고 하기 좋아한다는 것을.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짓을 하기 좋아하지. 그렇다면 나도 틀렸군. 말을 채 맺기도 전에 그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소호와는 눈을 떴다. 그는 눈을 뜨자 온몸이 나른한 것을 느꼈다. 주위는 깜깜했고 더욱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얼마 후 어둠 속에서 말소리가 새어나왔다. 강어, 이제 깨어났는가? 넌 지금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사람인지 귀신인지 구별하겠는가? 모르겠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알겠는가? 모르겠다. 넌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할지 짐작하겠느냐? 모르겠다. 그 목소리는 드디어 파한대소하며 웃어버리고 말았다. 하하. 내가 드디어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을 하는구나. 좋아, 매우 좋다. 이제야 좀 겸손해졌군. 소호와는 아무 소리도 할 수 없었다. 이미 할 말이 없었던 것이다. 이때 돌연 사방에서 등불이 환하게 켜졌다. 소호와는 눈이 부셔 제대로 뜰 수가 없었다. 차 반잔 마실 시간이 지나자 그는 완전히 정신이 돌아왔으며 자기가 처음에 쓰러졌던 곳에 그대로 누워있음을 알았다. 주위를 둘러보자 사방에 7, 8개의 의자가 있었는데 그 의자 위에는 하늘하늘한 긴 옷을 입은 소년들이 앉아 있었다. 나이는 모두 20세 정도 되어 보였다. 모두 청순하고 깨끗한 생김새였다. 그들은 모두 남자이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꼭 여자 같기도 했다. 소호와가 먼저 입술을 떼었다. 너희들이 바로 이곳의 주인이냐? 그들은 동시에 고개를 가로로 흔들었다. 너희들 모두가 이곳의 주인이 아니란 말인가? 7, 8명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맥 빠진 것처럼 힘이 없어 보였다. 분명히 산 사람인데도 죽은 자들같이 생기가 없었다. 소호와는 큰 소리로 호령했다. 너희들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냐? 왜 나타나지를 않느냐? 그도 너희들처럼 남자도 여자도 아닌 맥 빠진 병신이라면 꼴 보기도 싫다. 그 사람들은 화를 내지도 않았다. 다만 빙그레 웃으면서 그를 바라보는 것이 고작이었다. 얼마 후 그 중에 한 사람이 입을 열었다. 우리를 비웃지 말아라. 3개월 후면 너도 우리와 똑같은 신세가 될 테니. 개소리 마라. 왜? 믿지 못하겠는가? 내가 철로 만든 인간이라도 그녀에겐 견디질 못해. 그녀라니? 그녀가 누구냐? 그녀가 바로 우리의 여왕이야. 여왕? 누가 여왕이야? 이때 방울처럼 애교가 뚝뚝 떨어지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바로 이곳의 여왕이다. 귀에 익은 목소리였다. 소호와는 눈앞에 나타난 여인을 보자 그만 기절할 뻔했다. 그녀는 바로 조금 전에 불에 타 죽은 녹색 치마의 여인이었던 것이다. 소호와는 완전히 넋을 잃었다. 오직 눈동자만
계란보다 더 크게 뜨고 있을 뿐이었다.